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3일 새벽 2시 36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연설, 당부, 그리고 지시 이런 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그게 정확하다. 이런 평판이 나돌 정도입니다. 어제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완전히 양분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지지층과 문재인 반대층 사이에는 이것은 진실의 분단이 생겼습니다. 이제 진실이 없어요. 우리의 진실이 있고 저쪽 편의 진실이 있을 뿐이지 합의된 진실이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해야 하는데 1 더하기 1이 4라고 우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또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결정적으로 금이 간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한 말 때문입니다. 윤 총장은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시오. 정부나 청와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그 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엄정하게 수사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뭐 불같이 화를 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데 물같이 화를 내는 것도 있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홍수처럼 화를 내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집권 세력이 완전히 산 권력을 수사한다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 문제가 없다. 내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윤 총장이 하고 있다. 거기에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검찰개혁을 역행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딱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럼 저도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조국을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조국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죠. 내가 국민들의 뜻을 잘못 읽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잘했다. 그리고 조국은 내가 잘못 판단했다. 국민들에게 사죄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변명하는 말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이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7대 종단 지도자 회의에서도 간담회에서도 했고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즉 청와대에서 조국 사태를 덮고 가는 논리를 하나 개발했는데 요겁니다. 요거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어요. 이 종단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이번에 우리가 또 하나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한 것은 국민들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시다시피 집권 후부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최고의 국정 목표로 세우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특권이나 반칙을 청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고 또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불법적인 반칙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불법적인 반칙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요겁니다.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까지 다 해소해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조국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조국 일가는 불법적인 반칙이나 특권은 부린 적이 없는데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을 저지른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아 가지고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변호를 하면서 딱 부러지게 조국 일가의 비리는 엄청났다, 그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조국을 변호하면서 교묘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공정을 저지른 사람이다. 과거 같으면 문제가 안 됐다. 그런데 요사이 공정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져서 문제가 됐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합니까?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공정.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공정을 조국이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국 일가가 저질렀다는 겁니다. 아니, 조국 일가가 저지른 게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을 저지른 겁니까? 스펙을 조작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게 그게 합법적인 겁니까? 제도 속에 그냥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불법이잖아요, 불법. 지금 정경심 씨에 적용되고 있는 범법이 10가지입니다. 10가지. 횡령, 증거인멸, 사문서 위조와 행사,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그냥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공정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제도 속에 있다고 하면 되지 내재되어 있다고 말하고 합니까? 요 내재란 말이 요 좌파들의 키워드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내재적 접근법을 써야 한다는 말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그 교육을 받은 자들이 많아요. 북한을 내재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괜히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할 필요 있습니까? 제도 속에 있는 하면 되지. 내재란 말을 넣으면은 뭔가 좀 근사하게 보입니다. 고상하게 보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합법적인 제도 속에 있는 하면 되지. 내재되어 있는, 이런 것을 꽃감 전문자라 그러는데 내재되어는 빼버려야 됩니다. 왜 넣느냐? 근사하게 보이고 남을 속이기 쉬워요. 아, 내재되어 있는 하면 뭔가 좀 고상한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법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북한이 세습 독재하고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북한이 경제를 망친 거, 이걸 우리 시각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북한 사정을 보고 북한 내재되어 있는 조건을 참작을 해가지고 보면은 아, 세습 독재도 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들 굶겨 죽이는 것도 불가피하다. 인권 탄압도 불가피하니까 우리 기준을 들이대지 말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그거는 선진국에나 적용될 것이지 북한 같은 아주 가난한 데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북한을 편들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북한 내재적 접근론입니다. 이게 좌익학자들의 북한을 변호하는, 북한을 편드는 건데 아마 거기에 익숙한 연설문 작성가가 이걸 개발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국에 대해서도 내재적 접근법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까? 아니, 조국에 대해서 내재적 접근법을 써가지고 조국 편에 서가지고 조국을 한번 이해해보자. 이건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야 되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고요. 조국 같은 갑질하는 특권층, 이 부패까지 하고 있다. 특권 부패층이다. 당신들 민주투사들은 특히 그 중에서도 좌경적
소위 민주투사들은 이제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이 됐고 갑이 되었고 부패 세력이 되었다. 조국스러운 자가 되었다. 조로남불이다. 그러니까 이제 좀 비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국민들 요구사항 아니었어요. 그런데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다고 이렇게 빙빙 둘러대고 복잡하게 말을 합니다. 복잡하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모든 발언과 문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사실상 정신적 별거에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는 정신적 별거 상태다 라고 보여집니다. 내재적 접근법,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달라는 이런 말장난을 할 때가 아니죠. 평화경제를 또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경제를 뒷받침하는 논리가 뭐냐 하면은 6.15선언, 17선언, 이번에 4.27선언 쫙 나오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이 말장난하고 비슷합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 이게 평화경제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 이 세 단어가 다 거짓말입니다. 민족 경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북 간에 무슨 공동된 시장이 있습니까? 화폐가 있습니까? 제도가 있습니까? 계약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주의 독재, 배급 경제와 자유시장 경제밖에 없어요. 그것을 민족 경제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물과 불을 섞을 수가 있습니까? 강도와 형사를 같이 묶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있다는 겁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그래 묶어놓고 같이 발전하자는 겁니다. 같이 발전하려면 이렇게 높은 남한을 내려앉혀야 되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데 15,000달러도 내려앉혀가지고 같이 남북한이 하향 평준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 멸망인데 공동 번영이라고 합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 민족 경제도 사기, 균형 발전도 거짓말, 공동 번영도 거짓말. 세 가지 거짓말인데 민족, 경제, 공동 번영, 균형 발전 다 좋은 말이에요. 민족도 좋고 균형이란 말도 좋고 번영이란 말도 좋고 공동이란 말도 좋으니까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속아 넘어갑니다. 사기. 이것도 아마 이 발언도 근사하게 들려가지고 속는 사람 많을 겁니다. 제도 속에 어떤 불공정한 요인이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 제도 속에 합법적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이 조국이 저지른 거라는 대통령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국민과 대통령이 사실상 별거 상태인데 아직도 2년여가 남았고 그 사이에 김정은이가 한 손에 핵을 쥐고 다른 손에 남한의 종북 세력들을 조종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압박하든지 남침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승만식으로 결사항전할 거냐? 아니면은 항복할 거냐? 아니면 서울이 포위된 상태에서 현 위치의 휴전을 받아들일 거냐? 악몽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돌파하는 힘은 국민혁명입니다. 국민이 헌법재정권자로서 주권자로서 국민저항운동에 나서고 헌법의 칼을 뽑아서 반역 세력을 응징하는 겁니다. 하야를 시키든지 탄핵을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10월 25일 10월 국민혁명의 대단원입니다. 감사합니다.